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지철원 상무님 모시고 연금 관련해서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개인연금을 좀 큰 틀에서 좀 나눠주세요. 이게 잘 개인연금에서 모르시는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예, 그 개인연금에는 세제 적격 연금이 있고요, 세제 비적격 연금이 있습니다. 세제 적격 연금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그렇죠. 바로 돌려받죠. 네, 400만 원까지 가능한 그거 뭔가요? IRP까지 합치면 700만 원까지 갑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네. 그리고 세제 비적격 연금은 보통 이제 연금 보험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요. 대신 이제 나중에 과세하지 않는 이런 장점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받을 때 과세를 예, 안 맞습니다. 하는. 세제 적격 연금은 세액 공제를 해주는 대신 나중에 세금을 조금 받을 때 냅니다. 세금을 또 내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세금은 언젠간 한 번은 걷습니다. 네, 네, 네. 처음에 깎아주고 나중에 걷든, 아니면 그렇죠. 처음에 깎아주지 않지만 나중에 안 받든, 네, 이렇게 네, 네. 혜택을 나눠서 주거든요. 그러면은 좀 처음에 세액 공제죠. 공제나 이렇게 좀 혜택이 있는 게 어쨌든 돈을 불려나가기에는 그거에 나은 거 대해서 아닌가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네네. 저는 일반적인 뭐 서민 중산층이라고 하면요, 세제 적격연금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여러 번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고 계산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세액 공제를 받으셔서 네. 그 돈을 가지고 뭐 더 저축을 하신다든지 투자를 하신다든지 해서 그 돈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고요. 네. 근데 만약에 나중에 퇴직하시고도 다른 데서 돈이 많이 나오시고 소득이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종합과세 때문에 누진율이 적용되거든요. 세금은 많이 받으시는 분이 더 비율도 더 많이 내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누진율이라고 하는데, 그러신 분들이라고 하면 세제 비적격연금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워낙 좀 특수하신 분들이라서 네. 웬만하신 분들은 세제 적격연금, 보통 이제 연금 저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쪽이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저는 연금 저축 펀드가 훨씬 유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 저축 펀드가. 예, 그렇습니다. 연금 저축 보험도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세제 혜택이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세제 혜택이 없는 쪽은 연금 보험이라고. 예, 하고, 맞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 쪽은 연금 저축 보험. 예, 연금 저축이라는 네 펀드. 글자가 반드시 네. 들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그 중에서 이제 연금 저축 펀드가 제일 유리할 수 있다. 연금 저축 보험은요, 네. 사실은 물론 이제 보험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어요.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받는 연금이죠. 네.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장점은 있지만 수수료가 조금 세고요. 한 10% 정도 뗍니다. 네네. 내가 내는 돈의 10% 정도를 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방식이 초창기로 가면 40년, 50년 되면 좀 유리하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네. 사실은 아무리 연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가진 않거든요. 특히 이제 40, 50대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20, 30년이 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연금 저축 보험보다는 연금 저축 펀드가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럴 때 보면은 네.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펀드가 그렇죠.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세제 적격 연금 중에서도 연금 저축 펀드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연금에 대한 지금 좀 관심이 큰데 좋은 상품이나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서민이나 중산층이 그 매년 자기 월급의 한 12분의 1 정도를 모아서 퇴직금을 12분의 1. 쌓아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귀한 돈이기도 하고 피 같은 돈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왜냐면 자기 노후를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은행 예금 이자율, 지금 저금리 시대에 1% 남짓의 이자율로 불이를 하면은 이 노후가 절대 풍족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적정하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뭐 개인연금들은 어쩔 수 없이 적립식이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태생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라면서 적립식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는 리스크를 많이 감소시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이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주식이나 뭐 이렇게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가 좀 적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곡을 찌르셨는데 네네네. 사실 세상에 그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주식 아니면 채권일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다른 대체 자산도 있고 하지만 거의 뭐 90% 이상이 주식 아니면 채권일 텐데 공격적이라고 하면 이 주식 비중이 높은 게 공격적이겠죠. 네. 그래서 네. 그 이제 비중을 뭐 연령에 따라서 그다음에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으나 특히 젊을수록 초기일수록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셔도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신다고 보면 통계적으로도 그런 경우에 훨씬 수익률이 높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쪽이 옳지 않은가 하는 그 신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뭐 TDF 펀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네. 이런 정부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좀 투자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무조건 이쪽에 넣어라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만약에 정말 강제적으로 넣었다가 잘 되면 참 좋은데 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사실 높거든요. 네. 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책임질 이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책임질 부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겁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계속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디폴트 옵션이 된다고 하면 이 TDF가 단연 이제 굉장히 많이 채택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려를 들으셨다고 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TDF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식이 많이 들어간 이런 형태 펀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TDF는 보통은 재간접 형태, 재간접 펀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비싼 이런 단점이 다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펀드에 비해서. 예.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네. 네. 두 번 붙는 거죠 수수료가. 네, 네. 조금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재간접 펀드에 가입하시는 것보다는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자산 배분 뭐 예를 들면 주식형 70%에 채권형 30% 또는 뭐 주식형 30%에 채권형 70% 이런 식으로 나눠 가져가시는 것이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님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에 대해서 좀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은요 회사 비즈니스랑은 좀 관계가 없는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이고요. 네, 네, 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 활동, 그다음에 언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퇴직연금 관련해서 수익률이 좀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 굉장히 저도 그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이 퇴직연금이라는 게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뭐 제가 통계를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의 뭐 3분의 30% 정도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네. 게다가 그럼 한 30%면 255조 정도 200 됩니다. 아, 네. 국민연금이 한 830조 정도 되니까 네. 한 30% 정도 될 겁니다. 적지 않은 돈이고요. 네. 그다음에 하필이면 또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이 자산 시장이 뭐 주식을 좋아서. 비롯해서 네. 그래서 뭐 많은 수익률을 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산을 좀 잘 활용하시면 다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데 네. 이거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네. 네. 이게 뭐 DB 같은 경우에는 DB형 이제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그 가입자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신문에 보시면은 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다. 네. 작년 뭐 10년 뭐 다 따져봐도요. 네. 2% 내외거든요. 1년 수익률이 2% 내외니까 네. 그냥 은행 예금에다가 묻어주셨다고 네. 보시는 게 정확한 그 현실인데요. 근데 이게 잘 곰곰이 따져서 뭐가 잘못된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지 이게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네. 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고 하지만 사실 회사가 책임지는 DB형 같은 경우는 그 수익률이 뭐 낮건 아니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건 가입자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약속한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회사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관련이 없고 수익률과 관련이 없고 DC형 같은 경우는 관련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으면은 퇴직금을 많이 가져가시는 거고 네. 그렇지 못하면 이제 약간 빈곤해지시는 건데 이 DC형은 누구 책임이 아니고요. 가입자가 네. 직접 그 운용을 어떤- 하는. 그렇죠. 음. 그래서 그걸 아시고 나서 비난을 하시든 아니면 고치든 네.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지철원 상무님 모시고 연금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